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12번째 단원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나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선생님은 우리 주변에 지금은 없지만 이런 기계를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계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요리를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재료만 넣고 네.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달라졌는데요. 이 과학이 발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예습 미리 하셨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과학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있는 이 어휘 중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어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발견은 지금 현재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찾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발명입니다. 자, 발명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디슨은 1879년에 전구를 발명하였다. 자,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개발입니다. 사실은 개발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더 좋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위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현재 있는 석유, 석탄 또는 전기 이런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진화입니다. 진화라는 어휘는 이 명사로도 쓰기도 하지만 진화하다라고 동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다. 점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고 발달해 왔다.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우주가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과 달라지면서 점점점 변화하다. 자, 우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진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어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은, 먼저 우리는 지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똑똑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어떤 두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었다. 로봇입니다. 기계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기계가 사람이 만든 어떤 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 또는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먼저 고안하다입니다. 고안하다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고안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부는
교통체증 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이 방법을 생각해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치하다입니다. 설치하다는 어떤 기계나 시설들을 어디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설치하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자, 이것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 시설들을 어디에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이 움직이는 것을 작동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화하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동화는 우리가 공장 또는 공업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어떤 물건들을 기계를 사용해서 혼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동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국에서는 지하철 티켓, 표를 끊을 때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되다, 자동화하다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장은 모든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한내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пробуем поупражняться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здесь 3 примера, куда надо ставить новые слова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наверху. И слова на выбор у нас такие. 인공지능, чина, 고안하다 и 작동하다. Это означает 인공, искусственный, 지능, интеллект. Получа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Чина, эволюция. 고안하다, изобретать, что-то производить. И 작동하다, это работать. И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такое. 오늘날, и сю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지나. 오늘날 지나라는 말은 생물의 변화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말이 되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то,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зывается эволюцией,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изменением живого мира. Туда включается все понятие об изменении и развитии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사람처럼 사고하는 것이, и это у нас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слово, 인공지능의 목표이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задачи 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он мыслил как человек. 사고하다 – это не только мышление, это больш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даже к менталитету. И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У нас диалог.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하셨다면서요. Я слышал, что вы и вчера допоздна работали. 요즘 회사에서 신제품을, и здесь сю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наверху слово 고안하라는 압력이 심해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сильный прессинг с фирмы о разработке нового продукта.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 это у нас ыльсу паке опта,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субъекту ничего не остается делать, как поступить только так, а не иначе.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법은 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의미가 아마 추측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나빠져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다, 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그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이 유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자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다가 비자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귀국을 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상황 외에 다른 상황은 없다. 그것이 유일하다 또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그렇게 폭식을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없지. 폭식하다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이 상황 외에는 다른 상황이 없다. 당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을 수밖에 없다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술 마시는 게 싫지만 사업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누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ыльсу паке опта. И первая форма у нас такая. 이번 프로젝트의 실패는 너무 안타까워요.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с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그래도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мне так жаль, что в этом проекте провалились. Но уже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уже ничего поделать нельзя, поэтому ничего нельзя поделать, кроме как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о следующем проект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할 수밖에 없어요, ничего не остается делать. Это имеет такое значение.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가방이 무거울 텐데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가요? И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ответ, и получается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У вас и сумка тяжелая. Почему вы не едете на лифте, а идете пешком по лестнице? Лифт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а профилактике, поэтому ничего не остается делать, кроме как идти пешком.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ь, это форма мазю, которая мож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как даже кто-то.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마저입니다. 먼저 예문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퇴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하고 김대리 뿐인데 김대리마저 퇴근하면 나 혼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김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명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제외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사람마저 마지막까지 퇴근하면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마저라는 의미는 마지막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운 까지조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디에 포함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모님은 두 명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한 분 남은 아버지마저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예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마저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나를 믿을 사람
그게 바로 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까지도, 너 마지막인 이 너까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마저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산에 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막차마저 놓쳐버려서 그냥 돌아왔어요. 막차라는 이 단어 안에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차까지도, 마지막까지 놓쳐서 부산에 갈 수가 없겠지요. 네, 오늘 배운 마저에 대해서 한내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ующих окончание 마저. Итак, 그동안 다른 사람의 오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ответ,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그렇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가족들마저 외면하더라고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слышал, что из-за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онимания людей, других, вы сильно мучились. Да, вот с этой ошибки, с этого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онимания все началось, и даже члены семьи отвернулись от меня.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할머니와 둘만 살던 철수는 정말 안 됐어요. 맞아요. 같이 살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이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мне так жаль, 정말 안 됐어요.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может иметь смысл как мне так жаль Чольсу, который жил только с одной бабушкой. Да, и то правда. Теперь даже когда бабушка даже скончалась, которая вместе с ним жила, нет н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бы следил бы за ним, который бы смотрел бы за ним бы.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маджо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даже в значении негативном. То есть даже уже и этот человек скончался, или даже кто-то отвернулся. Обычно мадж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негатив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네, 오늘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현대사회에서 가장 좋은 물건, 훌륭한 개발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연히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주 훌륭한 물건이 맞지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용을 하면 눈도 나빠지고 또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전자파도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에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이 양쪽 면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과학의 발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 발전의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듣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점이 부정적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과학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학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 김민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지내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왕래도 쉬워졌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겨울에는 실내에서 짧은 옷을 입고 지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지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인류가 지금의 2배나 더 오래 살 것이라고 하니 대단한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휴대전화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전자파는 인간의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전자파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24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담배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시력 저하, 건망증, 치매, 뇌종양 등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고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죠. 네,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으셨나요? 네, 에어컨과 휴대전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하기는 이 에어컨과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발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을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에어컨의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과 냉장고의 개발로 한여름의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배출되는 프레온 가스로 인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에어컨과 이 냉장고 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자, 다음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개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전자파는 인간의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건망증,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종양, 이건 암의 일종입니다. 뇌종양 등에 걸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 에어컨, 냉장고, 이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 과학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부정적, 이건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 에어컨과 휴대전화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점, 단점,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 차례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법들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과학 발전 영향에 대한 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말하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과 냉장고의 개발로 한여름의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휴대전화 개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배출되는 프레온가스로 인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전자파는 인간의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하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망증, 뇌종양 등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단어들이 어렵고 내용도 길어서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자, 이제 5단계 이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하기 시간에는 과학 발전의 영향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보았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204 и прочитаем вместе текст про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Все растения имеют информацию о наследстве, 유전자 정보, которая содержится в ДНК. ДНК – это ДНК, который содержится в ДН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ой информацией, делают различные овощи и фрукты. 생물체 – это все, в общем, растения, овощи, фрукты и так далее, с новыми функциями. С развит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с развит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учились распозна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читать информацию с ДНК, и это является, вот это вот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эта фраза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ой в данном абзаце. То есть это абзац, он вводный, в котором самая глав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на, в общем-то, содержится здесь. Научились читать информацию ДНК, содержащую особенности этого продукта. А именн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ыделить сильные наследственные стороны и внедрить их в какой-нибудь другой продукт, что придает новые стороны этому другому продукту. Так, посмотрим дальше. Такие продукты стали называться ГМО, то есть ге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или 유전자 조작 식품. ГМО-продукты экономически приносят очень большую выгоду. И это начало второго абзаца, который, в общем-то, весь говорит пр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тороны ге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И перва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сторона – это то, что они, конечно, экономически очень выгодны. Внедрением необходимых генов и удаления ненужных генов можно добиться снижения недостатков этого продукта и увеличением, получается, достоинства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олучить хороший продукт с хороши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затратами, получить очень хороший эффект. Во-вторых, какую еще пользу приносят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ГМО могут легко приобрести те качества,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не могли добиться обычным путем от 동식물, это от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ен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з-за особенностей погоды и опустошения земли, эрозии земли,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устыня, растет территория пустыни. Представим себе, что если бы можно был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технологии 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устыни, и дать земле недостающ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식량 – это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уктов, это бы помогло бы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и убить двух зайцев. Илько яңдык – э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усской поговорке «убить двух зайцев одним выстрелом». Однако,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ие достоинства, у нас пошел третий абзац, в котором говорится уже про недостатки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все достоинства, вс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ют выдвигаться проблемы. Итак, 문제가 제기되다. Это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м в этом третьем абзаце. Выдвигаются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Во-первых, выдвигается проблема такая: возможно ли человеку безопасно употреблять эти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сколько хочешь,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период проверки ГМО
продуктов без причины был корото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продуктами, которые проверяли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ысячелетий, когда люди и животные ели их тысячелетиями, и они уже проверенные, мы сейчас сталкиваемся с настоящей проблемой. Во-вторых, ГМО в период роста своего на земле, в период взращивания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казывает плохое влиян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атмосферу. На самом дел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МО, есть такая как бы гипотеза, Косоль, о том, что ГМО вызыва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воциру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что может вызывать аллергическую реакцию.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а Косоль, то есть эта теория, гипотеза, она проверяется сейчас в лабораториях. И у нас следующий абзац, который имеет уже значение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а. Было у нас введение, потом было за, было против, и сейчас у нас и так подведение в итог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е время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которые протестующих против ГМО. Сейчас каждый потребитель должен держать расстояние. То есть пришло время, когда каждый потребитель должен держать расстояние от ген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Если продукты ГМО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то наша экосистема окаже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может разрушиться. И под угрозой окажется не только Иллёе Конган, то есть не только здоровье человечества, но и наш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органические растен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ерестать производитьс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опасности ГМО и принимать усил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его здоровья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네, 쓰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학의 발전의 결과물이 우리가 하고 있는 물건들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훌륭한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나는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물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이것은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접착 방법의 메모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접착 메모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착 메모지를 발명한 시기 그리고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착 메모지는 1970년 미국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 미국의 한 회사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실수로 잘 붙고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접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접착제입니다. 자, 그래서 잘 붙고 잘 떨어지는 것이라면 접착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5년 동안은 이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자, 1974년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해 본 후에 지금과 같이 더 좋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접착 메모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모두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970년 미국 사무용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하는 중에 실수로 잘 붙지만 쉽게 떨어져 버리는 접착제를 발명하게 되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없던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명하다라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발명 당시 그때는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붙는 정도입니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이 제품은 5년간 쓰임새를, 사용 방법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쓸모가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접착제의 본래 기능은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 물질은 반대였기 때문이다. 왜 쓸모가 없었는지, 왜 5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지금의 제품으로 만든 사람은 같은 회사의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트프라이가 어떻게 지금의 접착 메모지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74년 같은 회사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페이지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 노래 책이 있을 겁니다. 그 페이지에 이 몇 번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종이를 끼워 넣었는데 그 종이가 자꾸 빠져나가면 몇 페이지였지?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종이가 자꾸 빠져나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느라 허둥대곤 했다. 자주 그렇게 허둥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프라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접착 메모지를 개발하게 된 이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를 고민하던 그의 머리에 너무 안 좋다라고 고민을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였다. 자, 그 접착제를 종이에 바르면 쉽게 붙일 수 있고 다시 떼어날 때 찬송가 책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당연하겠죠. 자, 아트프라이는 그 생각을 한 후에 연구를 거듭했다. 반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침내 붙였다가도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접착제를 바른 종이 조각을 개발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스펜서 실버는 접착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프라이라는 이 사람은 그걸 종이 조각에 발라서 지금과 같은 이 접착식 이 메모지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 언어로 검색을 하시고 그걸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이 접착 메모지를 개발하게 된, 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통가을의 풍습. 한국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차례의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열고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크게 엽니다.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에 태어나서 1년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던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불리는 큰 행사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두 집안이 서로 맺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자녀들이 친척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환갑잔치를 엽니다. 장례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의례입니다. 대개 3에서 5일장으로
상을 당한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여러 날 동안 문상객을 받는데 고인의 친척이나 친지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친지들까지 함께하는 아주 큰 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여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전날 밤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 아울러 후손의 행복을 비는 거죠. 또한 조상의 묘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묘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등 1년에 몇 번 가족들이 성묘를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통가을의 풍습이 있나요?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진땀을 흘리다입니다. 자, 우리 진땀이라고 하는 말은 땀인데요.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땀은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서 흘리는 땀입니다. 그래서 진땀이 흐르다, 진땀이 나다는 지금 자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бросать холодный po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진땀에 빠지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래요? 빠지는군요. 한국에서는 땀이 나는 정도인데 카자흐스탄은 거기에 빠진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군요. 네. 네, 오늘은 12번째 단원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물건들, 어떤 이 기계들이 개발이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 것 같은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발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